이거는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네요, 그죠?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 같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 같으니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잘 꼼꼼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등식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장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닌 게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럼 x가 양의 실수? 헷갈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얘를 좀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얘는 지금 진수의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렇게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 뭐 이 정도로 정리할 거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2가 돼 있는데 얘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어차피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할 거라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t는 로그 2의 x라고 치환할 건데 x 값이 어때요? 모든 양의 실수래.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t는 뭐가 되죠? 모든 실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t는 모든 실수가 되면서 문제 디자인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디자인이 바뀌냐면은 t-로그 2의 a 그리고 2t 마이너스 로그 2의 a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t의 범위가 x가 모든 양의 실수면은 t의 범위는 그냥 모든 실수로 바뀌면서 이 문제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성립으로 문제가 바뀌는 거고 이런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냥 그거 나왔다? 아 위쪽에 있구나 아니면 또는 같구나 라고 그냥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 즉 y는 t-로그 2의 a 그리고 2t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 친구와 누구? 오른쪽에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2 두 그래프를 그리겠다가 목적이는 뭐고 어차피 t는 모든 실수니까 얘 몇 차 함수? t에 관한 2차 함수. 선생님 로그 2의 a는 어떻게 하죠? 걔도 그냥 숫자잖아.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냥 막 대입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할 거밖에 안 돼. 가 개념이라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사실은 그냥 계산이 조금 자신 있는 사람들이야 자신 있게 막 가면 되는데 계산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도 벽이죠. 어쨌든 가보도록 할게요. 얘 뭐라고요? t에 관한 2차 함수라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려 이렇게. 근데 요거 전개하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전개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 지금 x축과의 교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몇이랑 몇이라고? 로그 2의 a랑 2분의 로그 2의 a 2분의 1 로그 2의 a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a가 어떤지 아나 모르나 a 값의 범위가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a 값의 범위가 따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림의 상황이 로그 2의 a랑 그리고 2분의 1 로그 2의 a가 누가 더 큰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양쪽 끝에 얘네 둘이 올 거라는 건 확실해. 그럼 여기 가운데는 뭐가 올 거예요? 여기 가운데는 이 둘의 분명히 중간값이 오게 되겠죠. 그죠? 이 둘의 중간값을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3이 되죠. 여기 1이 있으니까 2분의 3 로그 2의 a가 될 것이고 나누기 2 하면 뭐가 오게 되냐면 여기에 4분의 3 로그 2의 a가 이렇게 딱 갖다 쓰여지게 된다고요. 선생님 얘랑
누가 큰지 왜 몰라요? 얘가 더 오른쪽에 있고 얘가 더 왼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런 게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제가 얘를 로그 2의 a를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로그 2의 a를 양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3 같은 거라고 해봅시다. 그럼 3하고 얘는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은 3이 여기 오고 여기 2분의 3이 오는 게 맞아요. 맞나요? 근데 제가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몇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이 커? 마이너스 2분의 3이 커? 마이너스 2분의 3이 크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오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온다고요. 맞죠? 그래서 얘네 둘 중에 누가 큰지는 몰라. 왜냐면은 a 값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a는 분명히 양수인 건 확실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진수 범위니까. 양수인 건 확실한데 a가 진분수인지 가분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밑에가 지금 가분수 형태니까 a가 만약에 가분수면 얘는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양수 이만큼이 양수가 되면은 얘가 크고 얘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a가 진분수가 되면 이만큼이 음수가 되니까 얘가 더 작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얘가 더 작다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a 값의 범위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둘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둘의 가운데 값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둘의 가운데 값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뭐 양수든 음수이든 변함없이 가운데 값은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양쪽 끝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가운데는 분명히 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 정리한 다음에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그러면은 로그 2의 a, 로그 4분의 3 로그 2의 a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여기 t는 로그 4분의 3 2의 a죠. a를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은 t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4분의 3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a. 그러면 이거 빼기 이거니까 이거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로그 2의 a가 되고 앞에 거 뒤에 것도 요거 갖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a가 됩니다. 빼면은 여기 지금 1이니까 2분의 3 빼기 2분의 2가 돼서 2분의 1 로그 2의 a가 되죠. 맞나요? 둘이 계산하면은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8분의 1 로그 2의 a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그냥 갖다 대입하면 그때 y 값이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 마이너스 8분의 1 로그 2의 a의 제곱. 빨리 계산해서 여기 그때의 y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8분의 1 로그 2의 a 전체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냥 그림 그리면 된다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는 뭐야? x축의 평행한 직선 가로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여기 뭐가 와야 된다? y는 마이너스 2가 와야 된다. 다시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이 위에 게 더 커야 된다. 나 계산 안 틀렸지? 그죠? 계산 안 틀렸네요. 그죠?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 노란색 위에 게 더 커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노란색 마이너스 8분의 1 로그 2의 a가 이 a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여기 등호 붙어있잖아. 같다도 가능하다잖아.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양변에다가 몇을 곱할까요? 마이너스 8을 곱할까요? 마이너스 8을 곱하면은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8을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 해주고 싶어요? 넘겨서 막 합차공식 쓰고 싶지? 여기서 뭐 t라고 치환할 것도 없어요. 넘겨서 합차공식 써주게 되면은 로그 2의 a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합차공식 쓰면은 로그 2의 a 마이너스 4 그리고 로그 2의 a 플러스 4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아이씨 공간이 좀 그렇다. 그죠? 공간이 좀 좁지만 그래도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지금 예쁜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로그 2의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넘겨주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4제곱
2의 마이너스 4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잠깐만, 맞나요? 로그 2의 x는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a 그리고 2의 4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16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a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a의 최대는 몇이에요? 이게 최대 라지 m. 최소는 16분의 1. 이게 최소. 이렇게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은 라지 m 더하기 16m 스몰 m. 라지 m 더하기 16 스몰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6 더하기 16 곱하기 16분의 1은 1이잖아. 1 해가지고 17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중간 이런 계산 과정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을 내는 것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됐나요? 2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데 근데 이제 교과서 수준의 문제라서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이러스가 2배 늘어가는데 T시간이 걸린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거의 암기하듯이 이 과정들을 쭉 써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2배 늘어나는데 T시간 걸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1시간에 몇 배지? 몇 배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몇 배를 A배라고 얘기하고 나서 지금 식을 전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시간에 A배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2배 늘어가는데 T시간 걸렸대요. 보세요. 처음에 한 마리가 있었어. 그러면은 1시간 뒤에는 A배가 된대요. 그럼 몇 마리가 됩니까? 곱하기 A에서 A 마리가 되죠. 그죠? 1시간일 때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 A 해줘야 되죠. 됐나요? 다음 또 다시 1시간이 또 지났네. 그러면 A에다가 곱하기 여전히 A를 해줘서 A 제곱마리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몇 시간 지난 거예요? 총 2시간. 1시간 지났을 땐 A마리, 2시간 지났을 때는 A 제곱마리. 그럼 땡땡땡 가서 몇 시간 지났을 때? T시간 지났을 때 그때는 몇 마리가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시간 지나면 몇 마리가 될까요? 1시간 지났을 때 A마리, 2시간 지났을 때 A 제곱마리. 그럼 T시간 지나면은 A의 T제곱마리가 되겠죠. 그죠? T제곱마리가 되겠죠. 근데 그게 2배래. 한 마리의 2배는 이게 T시간 지났을 때 이게 2배랍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2배는 몇이 됩니까? 이게 2마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A는 2의 T분의 1제곱. 즉 1시간에 2의 T분의 1제곱 배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공간이 부족하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쓸게요. N시간 후 바이러스의 수는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한 번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N시간 후 바이러스의 수는 어떻게 될까? N시간 후 바이러스의 수는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1시간 후 어떻게 된다고요? A말인데 그 A가 뭐냐면 2의 T분의 1배입니다. 그래서 얘가 2의 T분의 1 마리가 돼요. 왜냐면은 곱하기 2의 T분의 1을 했으니까. 됐나요? 그럼 2시간 후는 어떻게 될까? 2시간 후, 여기 1시간 지났는데 1시간 후 곱하기 2의 T분의 1을 한 번 더 하는 건데 그럼 이거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의
t분의 2마리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2의 제곱에 t분의 1이니까 이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2의 t분의 2마리가 되겠죠? 괜찮아요? 이게 지금 몇 시간 후? 이게 몇 시간 후? 2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시간 후에 2의 t분의 3마리가 되겠죠? 그러면 n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n시간 후에는 몇 마리가 될까요? 2의 t분의 n마리가 되겠죠. 2의 t분의 n마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식을 내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때 문제는 8시간 후에 8마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n시간 후에 이거래. 그럼 8시간 여기 8로 바꾸면 여기 8이 되죠? 그죠? 그래서 2의 t분의 8마리가 뭐다? 8마리다. 그래서 8시간 후 8마리. 2의 t분의 8마리가 몇 마리다? 8마리다. 8마리는 2의 세제곱마리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어. 이게 t분의 8이 3이구나. 그러므로 3t가 8이니까 t는 3분의 8이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16시간 후는 몇 마리일까? 16시간 후는 2의 t분의 16. 이거는 몇 마리일까? 이건 몇 마리일까? 2의 t분의 16은 t가 3분의 8이니까 3분의 8을 갖다 집어넣으면 2의 3분의 8분의 16 해가지고 약분해서 어떻게 됩니까? 2가 되고 그래서 1가 2의 6제곱마리 즉 몇 마리? 64마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할게요. 2배 늘어나는데 t시간 걸린대요. 2배 늘어나는데 t시간 걸린대. 근데 8시간 후 몇 마리래? 8마리래.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한 마리에서 시작했다라고 합시다. 한 마리에서 시작했을 때 이게 8시간 지나면은 곱하기 몇을 했다는 얘기야? 곱하기 8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8마리. 근데 다음 16시간 총 16시간 후랍니다. 그러면은 16시간 후라는 얘기는 8시간에다가 또 8시간을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8시간 갈 때 곱하기 8 해준다니까? 그럼 8시간 갈 때 곱하기 8 해줘라. 그럼 8마리가 몇 마리로 바뀌어요? 64마리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답을 내시는 게 사실은 현명한 거겠지. 됐나요? 조금 전에 했던 풀이는 그냥 잊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쉽게 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2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문제도 별표 하나 딱 치고 얘도 중간고사 출제 요령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랑 그 로그의 어떤 콜라보 문제, 그죠? 합쳐진 문제, 그죠? 그래서 그 단원별 통합 문제라고 하죠.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7번 문제랑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7번 문제 풀 때 이 로그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때 t로 치환해가지고 t는 로그 4의 x라고 치환한 다음에 t는 모든 실수라고 하고 t제곱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 위에 있는 로그 방정식의 로그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x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인 거니까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t 값이
x가 알파일 때 로그 4의 알파고 또는 그리고 x가 베타일 때 로그 4의 베타라고 제가 이걸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냥 이거라고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x 자체가 로그 10의 알파 또는 그냥 로그 10의 베타라고 준 거지.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6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6이라고 하면 선생님 6은 어떻게 나왔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플러스 베타를 6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누구랑 누굴 더한 게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그 10의 알파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 이거를 6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로그 10의 알파 곱하기 로그 10의 베타 둘이 곱한 걸 몇이라고 하자? 4라고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좀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x 자체가 얘네가 된다. 여기서 x는 알파 베타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좀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복잡한 주어진 식을 구하라는 건데 사실 하나도 안 복잡한데 애들이 왜 이렇게 못 풀었는지 모르겠어. 하나도 안 복잡한데 보면은 이 로그 알파에 알파 나와 있어요. 뭐예요 이거 그냥 1이고 그냥 걔랑 진수의 곱이잖아.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의 덧셈으로 그냥 쪼개주면 된다고요.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주면은 얘는 로그 알파의 알파 베타 제곱 얘는 여기 둘이 곱해진 거니까 로그 알파의 알파는 몇이에요? 1이죠. 플러스 로그 알파의 베타의 제곱인데 해봤자 앞으로 2 나오면서 로그 알파의 베타 그 이렇게 쓸 거라고. 맞나요?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도 로그 베타의 베타 값 1일 거고 로그 베타의 알파 제곱도 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뭔가 정리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얘를 그냥 빨리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여기 하나 두 개 나오니까 2가 나올 거고 그리고 하나는 2로 묶어서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 그냥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여기도 보면서 막 망설일 게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는 건 로그 10의 알파, 로그 10의 베타 로그 10의 알파, 로그 10의 베타 둘이 곱한 거란 말이야. 밑을 몇으로 통일해야 돼? 10으로 통일해야 돼 라고 보니까 여기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역수관계야. 왜냐면 역수관계잖아.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던 그냥 그런 진부한 스토리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 얘는 밑을 10으로 통일하면은 로그 10의 알파 분의 로그 10의 베타 더하기 로그 10의 베타 그리고 로그 10의 알파 뭡니까? 통분해가지고 막 여기 로그 10의 알파 전체의 제곱 로그 10의 베타의 전체 제곱 그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그냥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은 둘이 곱한 게 나오고 곱한 것분의 제곱의 합이 나오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올 거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괄호 묶어서 합한 거 전체 제곱 빼기 2 곱하기 곱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냥 계산 때려주게 되면 둘이 곱한 거 몇이래? 4래. 4분의 합의 제곱 6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둘이 곱 4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36 빼기 8 28이네. 그래서 28을 4로 나누니까 7이네. 이만큼이 몇이라고? 7이라고. 7이랑 2랑 곱하면 14 14에다 2를 더하니까 16이다. 우리가 구하는 답은 16이다. 그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할 때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계산도 막 이거 다 전개하고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딱 써놓고 나서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할 수 있잖아. 둘이 곱한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서술형 문제면 좀 적어야겠지만 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이렇게 적으면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여기 지우고 어떻게 할까? 뭐 로그 10의 알파를 A라 하고 로그 10의 베타를 B라고 해서 어떻게 할래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요거 계속 적고 있으면 좀 피곤하니까 얘는 그냥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AB분의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AB 그리고 AB분의 그 다음에 이제 AB는 여기서 지금 4라고 돼 있고 A 플러스 B는 6이라고 돼 있으니까 갖다 대입해가지고 이 값은 7이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 이런 식으로 서술형을 적어도 되고요. 됐나요? 어쨌든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서 그것들은 다 생각을 해서 둘이 곱한 거 4분의 둘이 더한 거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이렇게 바로 식을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게 선생님의 희망사항입니다. 됐나요? 답은 16. 그쵸? 26번 문제 봅시다. 위에 있는 얘기 다 필요 없죠? 그죠? 두 줄 빼고 세 번째 줄에 초기 박테리아 수를 C제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T시간 지난 후 박테리아 수를 C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그리고 K는 상수래요. 양의 상수. 상수니까 그 값이 딱 숫자로 정해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양의 상수, 상수라는 얘기는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 이런 멘트로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밑에 초기 박테리아 수가 몇이 돼요? 초기 박테리아 수가 8 곱하기 10의 5제곱. 초기 박테리아 이게 8 곱하기 10의 5제곱.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시간 후 박테리아가 어떻게 된대요? 박테리아가 2 곱하기 10의 5제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하면 돼? 이만큼까지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초기 박테리아는 C0에다 대입하고 그리고 3시간 후 박테리아는 3시간 T 대신에 3을 집어넣고 그 다음 C 대신에 2 곱하기 10의 5제곱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정리해주게 되면은 로그 초기 박테리아 8 곱하기 10의 5제곱분의 2 곱하기 10의 5제곱. 너는 마이너스 t 대신에 3k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괜찮나요? 그럼 10의 5제곱, 10의 5제곱 약분되고 8분의 2는 4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로그 4분의 1 얘는 마이너스 3k가 되는데 문제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4분의 1은 2하고 뭔가 관련이 많잖아요.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바꿔도 되죠? 2의 마이너스 2제곱 바깥으로 좀 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할까요? 근데 로그 2를 몇이라고 하라고? 0.3이라고 하라고. 그럼 0.3 곱하기 2는 몇이 되죠? 0.6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0.6이 마이너스 3K가 되니까 K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K는 0.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A시간 후에 문제에서 A시간 후 박테리아가 어떻게 된대요? 박테리아가 8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하가 된다 라고 하네요.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있는구나. 그죠? 그래서 박테리아 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8 곱하기 10의 5제곱보다는 2 곱하기 10의 5제곱이 작은 거죠? 그러면은 몇 시간 지나면 8 곱하기 10의 세제곱. 선생님, 8 곱하기 10의 5제곱이 크니 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크니 이거 몇 자리 자연수야? 6자리 수죠? 얘는 몇 자리 수죠? 4자리 수잖아.
왜냐면 10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0을 5개 붙인다는 얘기고 8 곱하기 0 5개 80만이라는 뜻이고 얘는 0을 3개 붙인다는 얘기가 8000이라는 얘기죠. 박테리아 수가 8000마리 이하가 된다고. 어떻게 몇 시간이 지나면은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났을 때 20만 마리가 됐대. 그러면은 이 A 시간은 3시간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테리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근데 A 시간 이후에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지기 시작했대. 그러면은 그 A 시간 딱 후에는 몇 마리인 거야? 이거죠. 그러면 이거 지나면서 이것보다 작아지기 시작한 거니까 딱 A 시간인 순간에는 몇 마리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점점 작아지는 거. A 시간 후 그 이후에는 이것보다 작아지는 거지. 그렇지만 이하란 얘기는 A 시간인 딱 그 순간에는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이하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A 시간 후에는 A 시간 후에는 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군 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저 식에다가 A 시간 후에는 T에다가 A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A 시간 후에 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C 대신에 요거 갖다 집어넣고 초기 박테리아 수는 하나 넣고 괜찮나요? 그래서 그냥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 로그 초기 박테리아 수 8 곱하기 10의 5제곱 그 다음에 그때 A 시간 후에는 8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됐네. 근데 A 시간 후니까 마이너스 A, K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88 여기 약분될 거고 10의 제곱만 남겠네. 10의 제곱이 남아요. 그러면은 로그 10의 제곱분의 1 10의 제곱분의 1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K는 몇이라고 구해놨죠? 0.2라고 구해놨죠? 이거 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0.2A이다. 그래서 요거 풀어주기 위해서 양변에다 곱하기 몇을 할까? 곱하기 마이너스 10을 하자. 그럼 어떻게 되죠? 2A가 20이 되고 그러므로 A는 10이다. 그러니까 10시간 후에 이게 되고 10시간보다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것보다 점점 작아진다. 10시간이 지나야 몇 마리가 된다? 8,000마리가 되고 그 10시간 더 지나면 8,000마리보다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이하라는 말에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A 시간 후에 그냥 요거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된다. 그리고 10시간이 지나면서 8,000마리 이하가 되는군. 어쨌든 답은 뭐죠? 답은 그때 뭘 구하라는 문제야? A 값을 구하시오. A 값은 10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27번 문제 봅시다. 음향 출력이 X라고 돼 있고 음향 파워 레벨이 LW라고 돼 있어요. 오메가라고 할까? W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때 이런 공식이 성립하고 거기 L0는 뭐 뒤쭉 나와 있지만 그런 말 다 필요 없고 거기 상수 L0는 상수 얘는 또 여전히 일정하겠군. 그 일정한 어떤 상수값이 존재하겠군. 그냥 그런 스토리. 그렇게 돼 있을 때 밑에 일반 대화에서는 뭐가 음향 출력 X가 몇이래요? X가 10의 5제곱분의 1 10의 5제곱분의 1이고 다음에 그때 파워 레벨 LW는 몇이래요? 70이래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그냥 대입하라는 거야. 대입해 주시게 되면 70은 10 곱하기 로그 X0분의 요거 뭐라고 할까요?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대입하기 편하겠죠? 10의 마이너스 5제곱 갖다 대입하면은 X0분의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약분돼서 그냥 7이라고 갖다 쓰고 그럼 나오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죠? 로그 X0분의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7이다. 요거 여기 밑에 10이 있는 거죠? 10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X0분의 10의 마이너스 5제곱은 10의 7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넘겨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X0는 10의
7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5제곱인데 이거 10의 7제곱은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다. 아, 이 x제로가 상수로서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군 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행기 엔진이래. 비행기 엔진은 음향 출력 x가 몇이래요? x가 10의 제곱이래. 그때 음향 파워 레벨 LW는 뭐랍니까? A랍니다. 그냥 갖다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입해 주시게 되면 A는 10 로그 음향 출력 10의 제곱을 갖다 대입할 거고 그 다음 x제로 일단 뭐 대입해? 우리가 아는 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때 이렇게 딱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12제곱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분의 1은 이거 위로 올라가면서 역수되면서 10의 12제곱이 되고 얘랑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로그 10의 14제곱이 되죠? 맞나요? 그죠? 14를 떨어뜨리면서 이만큼은 로그 10의 10이니까 사라지고 답은 몇인가? 140이 된다. 문제에서 A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140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별거 없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사실 이 가족권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필기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이제 쌤의 부탁입니다. a 플러스 x는 f a-x 뭐라고 읽으셔야 되냐면은 a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간 거랑 a로부터 왼쪽으로 x만큼 간 거. 얘는 지금 a에다가 x를 더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a야. a로부터 x만큼 더했을 때의 함수값과 a로부터 나 a라고 a로부터 x만큼 뺀 거의 함수값이 어떻다? 동일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a를 기준으로 이 함수가 대칭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었으면 좋겠냐면은 다시 내가 a라고 근데 a인데 세로선이야. 세로선이면은 x는 블라블라 형태가 되니까 얘는 세로선 x는 a 대칭 이렇게 읽을 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쌤의 희망이고 그다음 여기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을 거냐면은 그냥 심심해서 a-x를 갖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여기 딱 a-x를 갖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a-x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집어넣으면 2a-x가 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x 이렇게 바뀌면서 a 사라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x 이렇게 바뀐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a-x는 x 다시 f 2a-x가 fx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얘도 동일하게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표현이 나오면 이 두 개의 표현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예를 들어서 x는 f 4-x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얘는 지금 여기 2a잖아요. x는 a 대칭이야. 그럼 이런 형태는 여기 보면 fx는 f2a-x 여기 절반 이거의 절반 2a의 절반이 a잖아. 그러면 4의 절반은 2 얘는 x는 2 대칭이군.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고요. 위에처럼 예쁘게 나오면 좋겠는데 아래처럼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자주 있어요. 자주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가 이제 개념인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반대로 fx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x 대신에 2a-x를 갖다 대입하면 된다. f 2a-x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 무슨 얘기냐면은 y는 fx가 이렇게 있어. 이게 y는 fx야. 여기 중간에 어떤 x는 a라는 어떤 세로선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함수가 궁금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f의 2a-x가 된다. 이게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릿속에 좀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다. 암기만 하면은 그냥 이제 저 문제 풀 때 상당히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는데 이게 머릿속에 없어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머릿속에 없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이 안 풀렸을 겁니다. 어쨌든 가볼게요. 일단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y는 a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m을 대입하면 y는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fx랑 gx는 어떤 관계?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그래서 fx를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주게 되면은 x 대신에 뭘 갖다 대입하면 되냐면은 2-x를 대입해 주면 된다. 그냥 그런 얘기고 이 fx에 x 대신에 2-x를 대입하면은 바로 gx가 뭐가 되냐면은 gx가 a의 2-x 즉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m 값이죠. m 값이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라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나 조건 f에다 3을 대입한 거랑 이 g에다가 x에다 3을 대입한 거 16 곱한 게 동일하다. 그냥 갖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f에다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의 세제곱은 16 곱하기 gx는 누군데? gx는 얘. 여기다가 몇을 대입할 거야? 몇을 대입할 거야? 3을 대입할 거야. 여기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3이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양변 곱하기 a 해주면 되죠. 왜냐면 얘는 a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얘는 a분의 16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양변에다가 a를 곱해주게 되면은 a의 4제곱은 16이 되고 a의 4제곱은 16이 되고 여기 지수함수가 되는 순간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문제에 따로 조건이 있나? 두 양수 a, m이라고 돼 있네. 어쨌든 a의 4제곱이 16이래. a는 양수니까 a는 몇이다? 2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2의 4제곱이 16이니까 그 문제에서 뭘 구하래? a 더하기 m을 구하래. a는 2, 그리고 m은 2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m은 몇이다? 4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에 대한 얘기, x는 a에 대한 대칭에 대한 얘기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됐죠? 29번 문제 fx가 다음과 같고 gx가 다음과 같을 때 그 gx와 y축과의 교점을 b 그리고 fx와 y축과의 교점을 a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fx와 gx의 교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되게 간단한 문제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A값, B값 개념은 뭐냐면은 삼각형 넓이 구할 거예요.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가로 길이랑 높이가 필요하죠. 다시 개념은 뭐냐면은 좌표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래서 이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그리고 C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A점하고 B점은 각각 파란색과 노란색의 Y절편들이니까 각각의 Y절편을 구할 때 X에다 0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X에다 0을 대입하면 그때 2의 0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는 0,2 이렇게 될 거고 파란색, 요즘 여기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7은 2분의 14니까 땡기를 주면 2분의 13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0,2분의 1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C점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C점을 구하는 건 C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교점이라고 하죠. 교점은 뭐가 되죠? 방정식의 실근. 그래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괜찮아요?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 어떤 방정식? 이상해.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1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7 이 방정식을 풀 거고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별로 안 어려워. 잘 썼니? 그죠? 잘 썼죠? 어떻게 푸냐면은 적당히 넘겨 정리해 주게 되면 2의 x제곱 그리고 플러스 얘는
2 곱하기 2의 x-1제곱은 넘어가서 6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꼬랑지 같은 거 빨리빨리 떼주는 게 좋아요. 꼬랑지 떼주게 되면 여기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더한 건 이제 쉽잖아요. 어떻게 되죠? 2분의 3의 2의 x제곱이 6이 되는 거고 얘 좀 이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2의 x제곱이 어떻게 되죠? 6 곱하기 3분의 2가 돼서 4가 되네요. 그죠? 그러므로 4는 2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죠. x는 몇이라고? 2라고. 이렇게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점의 x좌표가 몇이다? 2다. x가 2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그때 y좌표 몇이다? 5다. 사실 이 5는 별로 필요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하나요? 똑같아. 여기 있다 대입하든 결과는 y가 5가 나올 거예요. C점의 y좌표 C점은 2,5가 되는군.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밑변의 길이는 여기가 지금 2분의 14 그리고 여기 2분의 13에서 2를 빼면 되죠. 2분의 13 2는 2분의 4니까 2분의 4 2분의 13에서 2분의 4를 빼면은 여기 2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높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될 건데 그만큼의 길이는 이 시점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될 거고 이만큼 길이가 몇이야? 이만큼 길이가 2니까 높이도 몇이 된다? 2가 된다 라고 구할 수 있죠?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넓이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분의 9 곱하기 2 해서 답은 2분의 9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 했네요. 됐죠?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y는 2x 그리고 y는 2의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3 두 그래프를 문제에서 그려줬죠. 그려준 상태에서 여기 x는 2 선이에요. x는 2 세로선 이 둘러싸인 부분 그 둘러싸인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 일단은 그래도 파악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파란색과 노란색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노란색을 어떻게 하면 파란색이 되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그 파란색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거냐면 여전히 길이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이 노란색에 있는 모든 점들이 위로 3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이 점이 몇 칸 올라가서 3칸 올라가서 이 점이 됐고 이 점이 여전히 몇 칸 올라가서 3칸 올라가서 저기 위에 있는 저 점이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평행이동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곡선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어떻다고요?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이 완전히 포개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이만큼의 도형이 여기 이만큼의 도형하고 완전히 포개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수선을 딱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맞죠? 그러면은 얘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위로 이렇게 싹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라. 그리고 여전히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만 알게 되면은 이만큼의 길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길이는 몇이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2라고 나와 있잖아. 이만큼 길이만 알면 되는데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만 알면 돼. 이 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x값은 2니까 2를 갖다 대입하면 4가 되고 이 점은 몇 콤마 몇이야? 2를 갖다 대입하니까 여기 2 대입하니까 몇이 돼? 7이 되네. 맞나요? 아이씨 뭐야? 이것도 몰라도 되네. 뭐야? 이미 나왔잖아. 여기 몇만큼 평이 이동했다고요? 3만큼 평이 이동했다고. 이만큼 3만큼. 여기 지금 이만큼 길이 몇이라고? 2라고. 평이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 내부의 넓이였는데 그 내부의 넓이는 여기 딱 위로 올리면은 이런 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 S는 뭐다? 그냥 3 곱하기 2에서 6이다.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거든요. 괜찮나요? 31번 문제 봅니다. ABC의 대소를 이제 다음 그래프를 활용해서 대소를 이제 확인해봐라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이 ABC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석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은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죠. 그래서 a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a분의 fa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뒤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이 있다고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0,0으로부터 a, fa까지 a, fa가 어디냐면 여기죠. p a, x에다 a를 집어넣으면은 fa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0,0으로부터 a, a까지의 이 친구의 기울기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는 노란색, 그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b도 해석이 가능할 텐데, b도 b분의 여기 위에 거, 여기 x에다 b 집어넣으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에다 b를 집어넣으면은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을 집어넣으면 0,0으로부터 b, fb까지 b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fb다. 얘를 q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b, fd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친구의 기울기가 뭐다?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b는 파란색이 될 텐데, 그다음에 C점을 해석하는 게 이제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별건 아닌 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의 b제곱은 fb로 해석하고 싶은 거야. 근데 fb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2의 b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냥 굳이 2의 b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생기면 뒤에다 어떻게 해줘야 돼? 플러스 1을 만들어줘야 되지. 플러스 1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플러스 1을 여기 2의 a제곱에 플러스 1을 그냥 붙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b 마이너스 a는 그냥 그대로 적어놓고, 요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1 돼서 사라지면서 위에 거랑 동일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이 변형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은 앞에 있는 건 fb, 뒤에 있는 건 fa, 그리고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 b, fb, a, fa까지의 뭐가 된다? 여전히 얘도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 그러니까 b, fb 그리고 a, fa 이만큼 연결한 이 친구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C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기울기의 이제 그 크기를 비교할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림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커진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은 A가 커요, C가 커요, C가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 거기 사이에 있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 사이에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 B, C의 기울기 크기가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큰데 그 사이에 누가 오게 된다? B가 오게 된다. 이게 개념이고, 그래서 배소 비교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A가 제일 작고 B, C 순으로 든다. 답은 몇 번? 1번이라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지금 노란색 y는 로그 4의 x가 있고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x는 a라는 세로선이 있는데 그 세로선과 만나는 교점을 AB라고 하고 그 AB의 길이가 3이라고 문제의 조건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B에서부터 가로선, B에서 가로선이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 이 노란색과 만나는 교점을 C라고 문제에서 하는데 그 C의 X좌표를 구해라 하는 이제 그런 간단한 문제는 여전히 뭐가 길이 정보를 준다? 좌표가 길이의 정보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A점의 좌표를 구하고 B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A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죠? A점의 좌표는 X에다 A를 집어넣었을 때 Y값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A는 A, 로그 4의 A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음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B는 그냥 간단하게 B는 여전히 A를 집어넣었을 때 Y 이렇게 나오죠. B는 A, 로그 2분의 1의 A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A점의 y좌표에서 B점의 y좌표를 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A점의 y좌표가 있고 B점의 y좌표가 있는데 이 길이랑 동일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A점의 y좌표 AB 길이는 A점의 y좌표 로그 4의 A 해서 B점의 y좌표 로그 2분의 1의 A 둘을 뺀 값이 될 것이고 요거 지금 보니까 밑이 4, 2분의 1 다 몇이랑 관련이 있어요? 2랑 관련이 있죠? 2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 2랑 관련된 식으로 정리해주게 되면은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로그 2의 A라고 정리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종량이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게 되면은 그냥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3 로그 2의 A가 될 텐데 이만큼 AB의 길이가 몇이다? 3이다 라는 게 문제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 2분의 3 넘겨주게 되면은 로그 2의 A가 3 곱하기 2분의 3 2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 A 값을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의 제곱 4라고 구할 수 있죠. 맞나요? 다시 여기 A 값이 몇이라고요? 4라고요. 그럼 4가 되면은 그때 Y 값이 몇이 되죠? B점의 Y좌표. B점은 4, 로그 2분의 1에 4입니다. 로그 2분의 1에 4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제곱이니까 몇이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괜찮나요?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면은 C점에 어떤 좌표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Y좌표를 알게 된 겁니다. X좌표 우리가 구하고 싶으니까 그 X좌표를 뭐라고 할까? X좌표를 뭐 T라고 할까요? T라고 할까요? C점은 T,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냥 갖다 노란색에다 갖다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노란색에 갖다 대입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는 로그 4의 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므로 T는 넘겨서 4의 마이너스 2제곱 즉 4의 1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C점의 X좌표니까 C점의 X좌표 T라고 두고 우리가 T 값을 구했죠.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셔야 되겠네요. 됐나요? 33번 문제 봅니다.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하는 문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치환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2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2x제곱. 그럼 t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괜찮죠? 그래서 변형해주게 되면은 kt 이게 그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얘 좀 넘겨서 좀 정리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t 플러스 4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되죠?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냐면은 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지수 함수로 치환해주게 되면은 0보다 크다 범위에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바뀌어버리고 다시 부등식을 풀 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은 왼쪽에 있는 이 2차 함수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뭐죠? x축이죠? y는 0. 둘이 이 파란색이 0을 기준으로 항상 위쪽에 있다를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요. 파란색이 어떻게 되냐면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t 플러스 4 그리고 y는 0 즉 x축. 근데 둘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이런 이 b 얘는 누구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대칭축 부분에 뭐가 나왔어? 미지수가 나왔죠. 그래서 얘는 뭔가 경우를 열심히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어떻게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냐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대칭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대칭축을 x는 0보다 크다 범위가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t가 0보다 크다 범위 안에 만약에 t는 0이
여기 오게 되면은 대칭축을 포함하죠. 근데 t는 0이 만약에 t는 0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대칭축이 있어요. t는 0이 만약에 여기 오게 된다면 대칭축을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 안 하죠. 그러면은 대칭축을 포함했을 때랑 대칭축이 포함 안 될 때는 최소값에 뭔가 차이가 생긴다고요. 최소값에 뭔가 차이가 생긴다고.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대칭축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 됐나요? 다시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그림을 이용해서 나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나눈다. 그림을 이용해서 첫 번째 대충 그림이 아래로 볼록한 그림인데 대칭축이 어떻냐면은 대칭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t는 2분의 1 플러스 k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대칭축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니까 t는 0이 여기 있는 경우 이 그림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그림. 이쪽은 뭐가 돼버려? 점선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해? t는 2분의 1 플러스 k에서 발생하고 t는 2분의 1 플러스 k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t 대신에 요거 갖다 집어넣으면 4분의 1 플러스 k 전체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플러스 k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통분하면 얘는 4분의 여기 2 이렇게 통분이 돼서 1 플러스 k제곱 1 플러스 k제곱 똑같으니까 4분의 별 빼기 4분의 2 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별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별 대신에 1 플러스 k제곱을 갖다 써주게 되면은 얘는 4는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다시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 t 대신에 2분의 1 플러스 k 제곱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y값이 어떻게 바뀐다? 그때 y값이 4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으로 바뀐다. 근데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0하고 2분의 1 플러스 k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얘가 더 큰 상황. 즉 2분의 1 플러스 k가 0보다 큰 상황.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K는 정리하면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황. 이런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친구가 x축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다. x축이 어디 있다? 여기 x축이 있다. x축 y는 0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x축 y는 0이 여기 있다. 그래서 둘 사이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둘 사이의 대소관계가 위에 게 더 커야 된다. 같아도 되네요.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여기가 길어. 4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넘겨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k 전체의 제곱이 부도 방향 바뀌면서 16으로 바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거 빨리 풀 수 있는 사람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1 플러스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는 지금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범위에서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범위에서 요거니까 둘이 합쳐서 어떻게 정리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범위에서 나오게 되는 범위가 되겠죠. 됐나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대칭축이 0이 되는 경우. 얘네들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2분의 1 플러스 k가 0인 경우. 얘네들이 같아지는 경우. 같아지는 경우는 넘겨 정리하면은 k가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예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갖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k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대입해 보세요. k에다가 마이너스를 여기다 갖다 대입해. 여기 사라지죠. 그럼 남는 건 뭐죠?
이거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t제곱 플러스 4가 되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합니까? 성립하죠. 왜냐면은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죠? 얘는 성립하네. 성립하니까 k는 마이너스 1. 얘도 포함시켜야 돼? 포함시키면 안 돼? 포함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구한 각각 이 친구. 그리고 이거 성립하니까 이 친구.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마지막에 합쳐서 답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이번엔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런 그림인데 여기가 지금 대칭축이 뭐냐면은 t는 2분의 1 플러스 k란 말이에요. 근데 대칭축이 어디 있을 때? 여기 t는 0이 이쪽에 있을 때. 그러면은 어디 부분만 생각해요? t는 0 오른쪽 부분만 생각하잖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점선처럼 생각한다고요. 맞나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값은 t에다 0을 대입했을 때 나오게 되죠. 여기 t에다 0 대입하면 몇 나와요? t에다 0 대입하면 4가 나오죠. y는 4. 이 y는 4는 분명히 어디 있어요? y는 0. x축보다 x축. y는 0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성립한다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대칭축이 0보다 작은 상황. 2분의 1 플러스 k가 0보다 작은 상황. 즉 넘겨 정리하면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항상 성립하네.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포함시켜줘야겠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전부를 포함시켜서 정리해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도 포함시키면서 1보다 작다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전부 다 포함하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 문제에서 뭐 구했죠?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죠? 3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 문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 오류 부분부터 좀 수정을 하고 갈게요. 문제 단 해가지고 맨 끝에 x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가 x는 0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범위다 라고 정리를 해놔야 이 문제가 정확하게 풀리는 겁니다. 어쨌든가 이렇게 생긴 친구의 두근의 곱이 9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두 근은 x의 값입니까? 아니면은 그 2차 방정식의 어떤 t의 값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근은 x 값이 됐고 그 x는 알파 또는 제가 베타라고 설정을 해두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치환하고 싶은 게 정상이고 그래서 t를 뭐라고 치환할까요? 로그 3의 x라고 치환하고 그럼 이런 범위에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t의 값은 t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일단은 x에 1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x에 1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t는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t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0이 아닌 실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범위에서 사실 치환이 끝나면은 t 마이너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로그 3의 x랑 로그 x의 3은 둘의 역수 관계니까 이쪽을 t라고 했으면 여기는 t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t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t분의 3 플러스 a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분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네요.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양변에다가 t를 곱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곱하기 t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t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괜찮나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두근의 곱이 9라고 돼 있어요. 두근의 곱이 9라고 돼 있습니다. 분명히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은 t 값이에요? 아니면 x 값이에요? 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분명히 t 값이 될 것이고 t 값은 x가 알파가 되면은 x에다 알파 집어넣으면은 로그 3의 알파고 또는 베타를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로그 3의 베타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 알파 베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9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랑 베타는 지금 여기 보니까 로그의 진수 부분에 있네. 그럼 그 진수들을 곱한 걸 알아. 그러면은 이 진수를 곱하기 위해서는 이 두 로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두 근의 합을 구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로그 3의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베타가 되고 두 분의 합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진수의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a니까 알파 베타가 몇이에요? 9죠. 여기다 9 갖다 대입하면은 9는 3의 제곱이니까 몇이 나와요? 이만큼이 2가 나오죠. 마이너스 a가 2라고 얘기하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게 문제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t를 로그 3의 x라고 치환했을 때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가분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3이 있고 가분수니까 분명히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t는 0보다 크다 범위에서만 정의가 될 것이고 0보다 크다 범위에서 정의가 된 그 2차 함수를 보면은 at-3는 0. 이 2차 함수에 두 근의 일단 합은 a인데 두 근의 곱이 몇이 나오게 되냐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두 근 모두 양수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t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었을 때 0보다 작으면 음수, 0보다 크면 음수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x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리고 1보다 크다 범위에서 정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35번 문제 갑시다.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대입만 해가지고 정리만 해주시면 되게 잘 풀리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읽을 거는 깊이가 d 그리고 무게가 w 최대 반경을 r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하고 k는 상수래요. 그때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d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때 무게가 270 반경을 r1이라 하고 같은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깊이가 동일한 거죠. 깊이가 d 그때 무게가 p 그때 r2라고 한대요. 반경을 그때 조건에 r2분의 r1이 3이래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은 그냥 갖다 대입하는 거예요. r 자리에 r1 그리고 깊이 d 자리에 스몰 d 무게 자리에 270 갖다 대입하면은 r1은 k 반경 d 자리에 라지 d 자리에 스몰 d 플러스 15 그리고 w 자리 270 곱하기 2하면 540이라고 그냥 바로 쓸게요. 540의 3분의 1제곱 괜찮나요? 다음 R2에 대한 공식 R2는 K 거리는 똑같으니 깊이는 똑같으니까 D 플러스 15 그때 여기 뭐냐면은 W 대신에 P를 갖다 쓰면 되죠. 그래서 2P 3분의 1제곱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둘을 나눈 거예요. 나누면은 어차피 KK 약분자일 거니까 사라지고 맞나요? 3분의 1제곱이니까 한 번에 처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D 플러스 15분의 D 플러스 15분의 여기도 똑같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약분 시켜주면 되고 남는 거는 2P분의 540인데 여기도 약분 좀 할까요? 2랑 이렇게 약분 좀 270 여기까지 약분해서 남은 것만 처리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P분의 270만 남았고 그거에 3분의 1제곱인데 문제 이게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이게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R2분의 R1 맞나요? 그럼 여기만 째려보면 되는 건데 어떤 숫자의 3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고 했죠? 날 좀 세제곱 해줘. 양변
세제곱 해주게 되면 양변 세제곱 해주게 되면 이거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고 P분의 270이라고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고 3의 세제곱은 27이잖아요. 맞나요? 슉슉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P는 어떻게 되죠? P는 27분의 270에서 답은 10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엄청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됐나요? 3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식이 있고 y는 n이 있는데 그 교점들을 각각 an, bn, cn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삼각형 넓이 an, on, bn 그러니까 이 삼각형, 작은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이 큰 삼각형의 넓이를 tn이라고 했을 때 그 sn분의 tn이 64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n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SN하고 TN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SN하고 TN 사이의 관계. 어떤 삼각형이죠? 높이가 같은 삼각형.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S1, S2 이렇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뭐의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다? 밑변의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다. 이게 개념이죠. 그죠?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 대해서는 넓이 비율이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다. 이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SN분의 TN이라고 했잖아요. SN분의 TN이 64라는 얘기는 64는 1분의 64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SN 대 TN은 몇 대면? 1대 64.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다시 요거 넘겨 정리하면은 TN은 어떻게 되냐면은 64 곱하기 SN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SN 대 TN의 비율을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TN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돼? 1을 곱해주고 SN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돼? 64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맞나요? 다시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얘를 그냥 1분의 64라고 보면 SN 대 TN은 1대 64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SN 대 TN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 64다. 근데 그 넓이의 비율은 어떤 것과 동일하다? 밑변의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다시 SN 대 TN은 1대 64니까 그런데 그게 뭐다? 밑변의 길이 B. SN의 밑변은 AN, BN 그리고 TN의 밑변은 BN, CN. AN, BN의 밑변 길이와 그리고 BN, CN의 밑변 길이 비율과 동일하다. 이게 그냥 개념이라 생각해 주시고 이게 그냥 바로 식이 되는 거죠. AN, BN의 길이는 AN의 무슨 좌표와 X좌표에서 BN의 X좌표를 빼주면 되고 그리고 BN, CN의 길이는 CN의 X좌표에서 BN의 X좌표를 빼준 요만큼 길이들의 비율이 1대 64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AN 좌표 그리고 BN 좌표, CN 좌표 각각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AN에 우리 무슨 좌표를 알아요? AN에 전부 다 Y좌표가 N이라고 알아. 또 Y에다 N을 갖다 대입합시다. Y에다 N을 갖다 대입하면은 N은 로그 2의 X 플러스 1이 되고 넘겨서 빨리 정리하면은 로그 2의 X는 N 마이너스 1 넘겨 정리하면은 영어로 X는 2의 N 마이너스 1제곱 여기 2의 N 마이너스 1제곱 들어가고 됐나요? 이렇게 마찬가지 방식으로 BN도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에다 N을 대입해. Y에다 N을 대입하면 바로 2의 N제곱 나오네. 그죠? 다음 CN도 구할 거야. CN X에다가 Y에다 N을 대입해. Y에다 N 대입하면은 N은 로그 2의 X 마이너스 4의 N제곱.
그럼 넘겨주게 되면은 x-4의 n제곱은 2의 n제곱. 넘겨주게 되면은 x좌표가 4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 되네요. 맞죠? 그래서 cn도 이렇게 나와. 괜찮죠? 그러면은 a n, bn은 bn의 x좌표에서 an의 x좌표를 빼줘야 되니까 이것 빼기 이거잖아.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 꼬랑지 떼가지고 정리하면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2의 n제곱. 정리하면은 2분의 1의 2의 n제곱. 근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은 2의 n-1제곱. 뭐 이렇게 될 거고. 다음 BNCN 같은 경우에는 CN의 x좌표에서 BN의 x좌표 빼주면 되잖아요. 그럼 뭐야? 4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에서 2의 n제곱 빼주면 되니까 다시 CN의 x좌표에서 BN의 x좌표 빼주면 되잖아요. 빼면 남는 거는 4의 n제곱. 근데 문제에서 AN, BN 대 BN, CN 비율이 1대 64라고요. 그죠? 다시 둘의 비율이 이거 대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둘이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4의 n제곱 그리고 2의 n-1제곱.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AN, BN 대 이거면은 1대 64니까 64분의 1. 그러니까 위에가 1이고 아래가 64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빨리빨리 정리해주게 되면은 반대로 쓰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4의 n제곱은 2의 2n제곱이라 할 수 있죠? 2의 2n제곱. 그죠? 그러면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하면은 2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는 얘는 2의 마이너스 6제곱 2의 마이너스 6제곱. 그리고 넘겨서 잘 정리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이다.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5가 되고 n은 몇이 된다?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전히 얘도 그냥 좌표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 길이의 정보를 준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삼각형의 높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밑변의 길이의 비율과 동일하다. 내용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3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세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y는 2의 x제곱, 하나는 y는 2의 2분의 1의 x제곱.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랑 초록색 그래프는 일단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왜냐면은 2의 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 될 수 있으니까 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행위가 y축 대칭이잖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y는 로그 2의 x는 누구랑 역함수 관계냐면은 y는 2x랑 역함수 관계죠.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딱 씌워놨어요. 절대값을 씌우면은 아래에 있는 걸 꺾어서 올리는데 이 x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있고 왼쪽에 있는 것만 꺾어 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그냥 그대로 y는 로그 2의 x라고 하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해주게 되면은 x축 대칭 이동시켰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식이 왼쪽에 있는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넘겨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여기 아래로 보내주게 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해가지고 2분의 1로 바뀔 수 있잖아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 파란색 식이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식은 x는 1 기준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식은 누구랑 역함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초록색 함수 y는 2분의 1 x랑 역함수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이 노란색과 초록색은 이 파란색의 그래프의 일부분들과 역함수 관계이군.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 역함수라는 걸 판단했으면 역함수라는 판단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y는 x 그래프를 잘 그려야겠죠. 그래서 y는 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1,1을 지나고 역함수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일 테니까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선 y는 x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만나는 이 교점이 첫 번째로 P였는데 P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1, y1인데 이게 y는 x 위에 있어요. 그죠? P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P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P점은 x1, y1인데 그게 y는 x 위에 있으니까 y1은 x1 둘이 동일하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거기 맞죠? 여기는 지금 1,1이고요. 1,1이고요. 그림상에서 보면은 여기에 딱 중간이 뭐냐면 이 초록색에 1을 갖다 대입합니다. 1을 갖다 대입하면 그 값이 뭐가 되죠? 1을 갖다 대입하면은 여기가 몇이 되죠? 2분의 1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P점은 2분의 1보다 분명히 위쪽에 있잖아요. P점은 분명히 2분의 1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P점의 Y좌표는 2분의 1보단 크고 1보단 작은 점에 위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X든 Y든 2분의 1보다 크고 Y1이든 X1이든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기억이 참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이 Q하고 R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Q하고 R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Q는 초록색하고 파란색의 교점이고 다음 이 R은 파란색하고 노란색의 교점인데 파란색은 y는 로그 2분의 1의 x고 그 다음 노란색은 y는 2의 x입니다. 근데 노란색을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 시켜주게 되면 여기 이 파란색이 돼요. 맞나요? 노란색을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 시켜주게 되면 이 파란색 y는 로그 2x가 되잖아요. 맞나요? 다시 이 초록색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주게 되면 얘가 되죠. 다시 초록색의 역함수는 이 왼쪽에 있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함수가 된다고요. 다시 보세요. 이 Q하고 R은 초록색과 초록색의 역함수와 그리고 노란색의 역함수의 교점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Q하고 R은 역함수 관계에 있다. 역함수의 어떤 그 관계에 있다. 누구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Q가 x2, Q점이 x2, y2인데 우리는 Rx는 어떤 관계에 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RX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R을 둘이 자리 바꿔서 y2, x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R이 뭐라고요? R은 x3, y3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x3는 몇이다? y2다. 그리고 x2는 y3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니은 보기를 좀 볼게요. 니은 보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x2 곱하기 y2 빼기 x3 곱하기 y3 이렇게 되어 있는데 x3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y2라고 바꿀 수 있고 다음 y3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x2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2 빼기 y2 빼기 x3를 뭐로? y2로 그리고 y3를 뭐로? x2로 바꿔주게 되면은 둘이 빼는 똑같은 거 빼는 거니까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니은 보기도 여전히 참 괜찮나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디귿 보기를 좀 봐야 되는데 디귿 어떻게 생겼냐면은 x2 그리고 x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y1 그리고 y2
2-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둘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되니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x1은 y1하고 좀 이렇게 짝을 지어주고 싶고 x2는 이 y2하고 좀 짝을 지어주고 싶은 게 이제 정답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로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y1분의 x1-1 그리고 넘어가면은 x2분의 y2-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것만 먼저 째려보면은 x분의 y인데 잘 보면은 x2, y2에서 여기 0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0,1까지 어떤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0을 집어넣으면은 x2, y2부터 0,1까지 x2, y2는 뭐죠? q네요. 그죠? 0,1은 0일 때 1, 0,1 이 점과 q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얘는 이 점 0,1 얘는 0,1로부터 어디까지? q까지 기울기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y분의 x잖아. y분의 x니까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야. x분의 y라고 바꿔야지 기울기가 되는데 보니까 x1하고 y1하고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냥 y1분의 x1이 x1분의 y1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동일하니까. 다시 여기 분명히 y1분의 x1이라고 돼 있는데 둘이 동일하니까 얘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x1분의 y1-1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도 뒤에다가 마이너스 0만 붙여주게 되면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기울기? 0,1로부터 x1, y1까지의 기울기 얘는 0,1로부터 x1, y1 누구죠? p죠. p까지의 기울기 라고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초록색 그래프를 여기다 살짝 그려보면은 초록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0,1이라고 한다면은 p가 어딨죠? 여기 p가 있고 여기가 q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이 친구 기울기하고 이 친구 기울기를 비교하네. 그럼 누구 기울기가 더 큽니까? 누구 기울기가 더 크죠?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노란색이 커요? 파란색이 커요? 기울기가 가파른 건 노란색이 더 가파르지만 얘는 기울기가 현재 음수인 상태니까 가파르면 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이 더 작다고요. 노란색이 누군데? 0하고 p를 이은 기울기. 얘가 더 작다고. 누가 더 크다고? 파란색이 더 크다고. 0하고 q를 이은 그 기울기가 더 크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디귿은 반대로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디귿은 틀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답은 뭐가 되냐면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은 틀리니까 답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됐나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우면은 한 번 더 질문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죠?